표면적으로 보면 두 나라의 갈등이 점점 거세져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등장해서 휴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세 나라의 이해관계를 들여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 상황을 보면 인도인들이 인도령 카시미르에서 끔찍한 범죄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것도 힌두교의도라는 것을 인증된 그 상태에서 타겟으로 범행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강력한 보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파키스탄이 실제로 그 테러의 배후에 있는지 사실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도는 파키스탄의 테러 기지들을 폭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원하는 것은 강력한 보복의 모습이고 강력한 보복 이후에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이지 더 큰 전쟁을 바라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인도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인도와 장기전을 벌일 수 있는 국력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인도와 장기전을 벌여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어느 시점에 서로가 공격을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서로가 너무 적대 행위가 거세지기 때문에 둘의 대화만으로는 휴전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제3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3자 중에서 이왕에는 강력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은 이번 전쟁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격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문제를 놓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좀 첨예한 대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인도의 라팔 전투기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이제 파키스탄의 성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떨어뜨린 무기가 바로 중국의 무기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개입할 수 없으니 이제 남은 건 미국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지원을 해왔고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이 세계 평화를 중재하고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 나라 이해관계가 맞은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이번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두 나라가 전투를 멈추는 걸 바랬고요. 그래서 휴전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요. Oh, it's so terrible. My position is I get along with both. I know both very well, and I want to see them work it out. I want to see them stop. And hopefully they can stop now. They've gone tit for tat, so hopefully they can stop now. But I know both. We get along with both countries very well, good relationships with both, and I want to see it stop. And if I can do anything to help, I will be there. 이 과정에서 미국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나라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나라의 모습을 가져갔고요. 사실 어쩌면 이면으로는 파키스탄이 휴전을 바라면서 미국에게 모은 것을 갖다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키스탄이 무너질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파키스탄 내부에는 확인되지 않은 테러 리스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비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세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키스탄이 많은 공격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그 지역에서의 테러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키스탄뿐 아니라 이웃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세력들까지 파키스탄의 세력이 약해지면 다시금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파키스탄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게 바라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이제 아름다운 휴전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휴전 협정이 발표된 이후에 두 나라 사이에 도발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누가 도발을 했는지 좀 불명확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입장에서는 인도 측에서 공격을 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인도 측에서는 파키스탄에서 비난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후속 조치를 했는지는 좀 불명확한데 사실
휴전 이후에 두 나라는 서로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모양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휴전 이후에도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교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일요일 저녁에 뉴델리 상황이 어떤지 거기 있는 현지인들과 통화를 좀 했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휴전 이후에도 서로 교전이 있었고 그게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델리 인근 그리고 카시미르로 가는 교통편들이 다 회복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휴전 협정 이후에 서로의 교전이 있었지만 인도 내부에서는 더 이상의 교전이 없는 평화의 상태로 상정을 하고 교통이나 경제나 많은 부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휴전 이후에 두 나라가 장기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건국의 목표입니다. 국가 이름에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는 사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건국의 목표가 이슬람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카시미르가 특별히 거기 있는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에 속해야 되는데 인도에 잡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그 지역을 수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년 2월 5일은 카시미르 연대의 날이라고 파키스탄이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날인데요. 파키스탄은 그렇게 국가 정체성에서부터 카시미르를 자신의 땅으로 이제 가져가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인도는 파키스탄과 달리 세속 국가입니다. 따라서 힌두교가 국가의 이념은 아닌데 지금 현재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여당인 인도 국민당의 경우에 당의 만드는 그런 배경적인 철학에서부터 힌두로 만들어진 하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요. 그게 헌법 370조와 그리고 헌법 35조 A입니다. 그 인도 헌법 370조와 35조 A는 카시미르의 특별한 지위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70조에 따르면 카시미르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국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조 A를 보면 카시미르 유해 지역의 사람들이 카시미르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고 공직에 올라갈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도 국민당은 총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헌법에 보장된 카시미르의 특별 자치권과 이런 특별한 혜택을 없앨 것을 공약을 했고요. 2019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국민당은 이제 카시미르를 인도의 땅으로 특별히 힌두교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요. 그래서 카시미르를 두고 파키스탄과 그리고 지금 인도의 집권 여당인 인도 국민당은 서로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켜 왔고요.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바라는 것은 이번 전투에서 둘 다 이겼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휴전 발표 이후에 몇 번의 무력 충돌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아니면 휴전 이후에 여러 협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우위를 점하거나 아니면 아직 서로가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교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휴전 이후에 이제 여러 작업들이 진행될 건데 지금도 보면 인도는 인도가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파키스탄도 파키스탄이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일 저녁에 이제 인도 언론에서 나온 여러 주장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두르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키스탄이 또 공격하면 우리는 더 크게 응징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3국의 중재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심라 협정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심라 협정은 1971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세 번째 전쟁 이후에 인도의 일방적인 승리 이후에 맺은 협정이고요. 이 내용에 따르면 카시미르의 문제는 인도와 파키스탄만의 문제이고 제3국이 중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 전쟁 이후에 인도가 더욱더 강력함이 드러난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국제 무대에서
카시미르의 인권을 언급하면서 카시미르가 파키스탄에 속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인도는 심라 협정을 들이밀면서 이거는 두 나라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들을 해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휴전을 하면서 미국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라는 인도 주장은 이 심라 협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파키스탄 통제령의 카시미르 반환 이외에는 어떤 논의도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3국의 중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등하게 놓고 중재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제3국의 중재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입장에서는 지역 패권국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 특히 신두르 작전이 정당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겼다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승리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거는 파키스탄 입장도 비슷합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이번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싶은 게 파키스탄의 입장입니다. 사실 파키스탄이 경제난을 겪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한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난의 경우에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파키스탄의 경제는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고요. 2022년에는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GDP의 10%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경제난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사실 파키스탄이 지금 IMF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무력 충돌이 사실 좋지 않죠. 따라서 더욱더 안정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이 현재의 경제와 정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전투를 활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인도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7 days have passed since Pahalgam incident, but so far there have been no shred of evidence that has been provided to support the baseless allegations being made against Pakistan.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과 무관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인도의 공격은 자국에 대한 이유 없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불안한 내부를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심라 협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심라 협정이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파키스탄과 인도가 지금 힘의 균형 상태를 놓고 볼 때 인도가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이 카시미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특별히 카시미르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 카시미르를 파키스탄에 회복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라 협정에 따르면 카시미르는 두 나라만의 문제이고 따라서 그런 외교적인 전략을 펴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를 들여다볼 때 파키스탄이 카시미르를 획득하는 과정이 사실 무력이었고 그리고 카시미르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파키스탄에 속하는 걸 원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카시미르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사실 실효성도 없고 명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카시미르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는 테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군사작전을 벌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도 힘이 강해진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카시미르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다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보다 얻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왕 끔찍한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누가 테러를 일으켰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여러 테러 시설을 상대로 공격을 편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인도는 이제 강력한 나라라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도 주장대로 이번 전투에서 인도가 승리했다면 군사적으로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 전쟁의 승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 전투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인더스 강 조약 그 내용을 변경시키지 않고 이제 휴전을 얻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가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져간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 국민들의 울분을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서 해소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줬다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휴전 이후에 서로의 공격이 거세진다면 그러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전면전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투에서 육상군이 투입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통에 따르면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파키스탄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군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테러 시설을 공격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파키스탄 역시 확전을 바라지 않고 인도의 공격에 대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두 나라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휴전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교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간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나겠죠. 따라서 두 나라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더더욱 그런 큰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카시미르의 인권 침해는 굉장히 심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카시미르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인도 측에서 이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인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 테러는 테러리스트와 일반인들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어떤 카시미르 주민이 실제로 테러리스트와 가까운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인권에 유린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실제로 카시미르 주민의 대다수가 이슬람이라고 해서 무슬림이라고 해서 이들이 파키스탄에 속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인터뷰를 살펴보면 파키스탄령에 거주하고 있는 카시미르 출신들도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는 인도에 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도 싫고 파키스탄도 싫어서 독립된 카시미르를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를 내세워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시미르의 주요 산업은 사실 관광입니다. 카시미르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관광지가 분쟁 지역이면 관광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테러와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카시미르의 사람들은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맞이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나라 정체성을 놓고 보면 카시미르를 대한 점유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요. 그건 인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카시미르를 어느 한 나라가 완전하게 점유하지 않은 이상 갈등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 나라가 이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던 4월 22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에 정말 파키스탄 주장대로 파키스탄이 이 테러와 무관하다면 사실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안에는 여러 무장 세력들이 있고 테러 세력들이 있는데 파키스탄이 파악하지 못한 세력들도 있고 파키스탄이 통제하지 못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키스탄의 주장대로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테러에 대한 테러 세력은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의 공공의 적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나라가 테러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가능성이지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로 두 나라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원하지 않는 사건, 뭐 테러가 벌어졌을 때 두 나라 긴급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아시아 국가들이 소속된 그런 연합체가 있습니다. 사르크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합체인데 이 연합체가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 때문에 실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 협력이 늘어나고 이제 교류가 늘어난다면 이제 갈등 상황을 좀 실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그 농업으로 유명한 펀잡주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도 측 펀잡주와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제 경제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성명이 작년에 여러 군데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지역이 서로 왕래를 하고 경제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면서 긴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도 갖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 교역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아간다면 이제 양측의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는 이제 파키스탄의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가 서로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파키스탄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난도 있고 그 지역에 여러 분쟁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곳곳에 테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그런 파키스탄을 힘으로 누르고 그다음에 뭐 군사적으로 억압을 해서 더 좋아질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정부의 장악력이 떨어지면 그 지역에서는 테러 세력이 힘을 더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는 테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을 더 안정적인 국가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이번 휴전이 두 나라의 장기적인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건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